안녕하세요. 역사교육과의 김지영입니다. 서원대대학교 사범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수 학습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의 단상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맞춤형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맞춤형 학습법은 실제 하는가 질문을 던져보겠는데요. 사범대학에 오래 있으면서 들었던 한 가지 의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학과의 우등생이 반드시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정반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학업 성적이 그다지 우수하지는 않지만 얼른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요, 어쩌다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례 1과 사례 2 사이에 많은 그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했을 때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은 학업 성적과 임용시험의 합격과의 관계가 비례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은 아니죠. 최근에 그러한 그 의식들이 대단히 확장되어 있고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의 이상과 본질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좀 학문의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경향이 강한 곳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요구들, 취업이라든지 사회적 진출이라든지 이것을 위한 기능주의적인 학습, 기능주의적인 지식의 전수, 이런 것들을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의식이 작동하는 게 사실이죠. 반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학습이라는 게 있죠. 사범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중등교사,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그런 그 꿈을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 벽을 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임용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을까? 임용시험을 더 잘 보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대학의 그 순수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학계의 그 연구 성과와 주 이슈, 연구 경향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전통적인 그 지식의 그 향연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주의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임용시험을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가 두 개가 함께 놓여 있는 거죠. 사범대 학생들은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견이 있어야죠. 깊이 있는 학문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중등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면 또 졸업과 동시에 임용시험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둘 다 포용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학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나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요구의 직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할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모든 시험에는요, 원리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모든 그 학습 내용 가운데서 시험, 그러니까 이제 사범대학생 같은 경우는 임용시험이겠죠. 임용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과 없는 내용, 이렇게 딱 두 개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들이 그 시험에 출제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단서가 바로 기출문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출제할 수 없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니까, 따라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출제할 수 없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설이 아닌 것, 여기서 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하는 그 발을정이 아니고 정해진 것입니다. 연구자들에 의해서 학계에서 합의한 것 또는 주류적인 견해,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아닌 것, 소수의 견해, 이런 건 나오지 않는 거죠. 논쟁 사항이다? 이건 낼 수 없습니다. 정답 12, 오답 12가 불거지기 때문에 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대단히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그런 이제 가변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범대 학생들이 이제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맞춤형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오래된 의문, 사대 교수들이 누구나 느끼는 오래된 의문, 왜 학업의 성취도와 임용시험의 합격이 비례하지 않는가,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임용시험에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범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법의 그 개념을 그냥 맞춤형 학습법이라고 일단 명명해 봅니다. 그러면 이 맞춤형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하는가, 실제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죠. 제가 아까 대학의 전통적인 학습법이 있고 또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이제 학습법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의 경험칙상 많은 그 시험 출제에 좀 관여를 해봤습니다만, 경험칙상, 그리고 또 사범대 교수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학업 성적과 임용시험의 합격이 비례하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했을 때 맞춤형 학습법이 실제한다. 왜냐하면 맞춤형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실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수용하시고 인정하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편의상 이것을 이제 2단계 학습법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2단계 학습법이 각자에게 최적화된 상태로 이렇게 굳어지기 위해서는 각 전공의 특성이나 또는 자신의 공부 습관, 자신의 스타일, 기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참고해서 반영된
좀 더 그 나만의 맞춤형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좀 보편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맞춤형 학습법의 개념을 공유해 보자고 하는 취지가 되겠죠. 1단계에서는 이제 분별력 키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때 분별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 어떤 내용이 출제될 수 있고 어떤 내용은 출제될 수 없는가. 그러니까 일단 출제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는 출제되는 것들이니까 쉽게 분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작은 분별력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그걸 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키워질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늘 대학의 전통적인 학습법과 그리고 현실적인 학습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포용적이고 명확한 목적 지향의 학습관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을 추구한다거나 어느 것 하나를 버리려고 하면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간혹 보면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도 좀 대학의 전통적인 학습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면 임용시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들께서 이 두 가지를 다 놓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 문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출 문항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어떠한 내용들이 시험에서 다루어지고 어떤 내용들은 다루어지지 않는가, 그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많은 착각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은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오산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내용은 영원히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정해져 있으며 그것들은 반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것을 매년 물어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저런 관점에서 이것을 단서로 해서 저것을 단서로 해서 문항을 출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분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출제자 마인드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좀 한 번쯤은 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러한 내용들을 굳이 출제할 필요가 있을까? 와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수험생 마인드로만 공부를 하는 것이 뭐 자연스럽죠. 그러나 좀 더 역지사지 관점에서 보면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출제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입장을 바꿔가면서 생각해 볼 때 좀 더 역동적인 그런 문제의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단계들을 이제 지나서 두 번째 단계에 되면 맞춤형 학습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원칙이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요. 네.
기출문항이나 그동안의 출제 경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러니까 오답에 시비가 없는,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하고 확실한 그러한 답을 물어보는, 측정하는 그러한 원칙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른바 육하 원칙에 따른 내용을 파악과 학습, 이런 것들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육하 원칙 가운데서도 특히 누가 또는 어디서 무엇을 등과 같은, 저는 그냥 이것을 편의상 3하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팩트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포착해 가면서 이와 연관된 용어, 개념 또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전공과 상관없이 누가, 즉 주체죠.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누가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접근 방식은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는 문항들도 실제로 대단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는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것을 단서로 해서 어떠한 또 다른 정답을 유도하는 것. 그런 방식이 아주 보편적인 것이죠. 따라서 특정한 개념 또는 용어를 학습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풍부한 내용을 덧붙이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통째로 이해하고 외우고 그런 방식보다는 반드시 매개가 되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 단서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문항구조 같은 데서 보면은 지문, 제시문이 바로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떠한 단어,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풀이의 단서로 기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개념 중심으로, 용어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덧붙여 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방식이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단계에 해당되는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그 사전, 그러니까 수험 사전 같은 것을 만들어 본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즉 대부분의 정답이 어떤 용어입니다. 어떤 단어고요. 어떤 짧은 문장, 짧은 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전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 노트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범대 학생들, 우리 서원대학교 사범대 학생들이 이제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험에 대해서 그동안 경험해 본 어떤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그런 요약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하는 표현 한번 들어보셨나요?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공장과 회사가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공기는 깨끗해지고 환경의 질이 개선되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네. 모든 측면에는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비대면 방식으로 짧은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이렇게 상황은 불편할지라도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평소에 내가 약했던 분야, 아니면 나의 학습법,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특히 이제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큰 관문을 떠올릴 때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좀 더 특화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학습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